아리랑 힐링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물의 상호 의존성, 상호 보완성, 상호 연결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총 100부작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소제목은 전자의 흐름과 우리가 숨쉬는 호흡의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자의 흐름과 호흡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모든 생명체죠. 모든 생명체의 다양한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호흡은 전자의 흐름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생명체는 음식을 통해 포도당을 얻고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포도당의 분해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포도당이 분해되면 여러 가지 대사산물들이 생성되는데요. 이 대사산물들은 전자를 받아들여서 환원됩니다. 환원된 대사산물들은 다시 전자를 내어주면서 산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흐름이 일어나며 에너지가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호흡은 전자의 흐름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 단계 모두에서 전자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호흡기에서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산소는 폐포에서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세포호흡에서 산소는 세포 속으로 이동하여 전자를 받아들여 환원됩니다. 환원된 산소는 다시 전자를 내어주어 산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흐름이 일어나며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에너지 대사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ATP라는 분자에 저장됩니다. ATP는 세포의 다양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ATP는 무엇이냐를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ATP는 아데닌, 리보스, 인삼연 3개의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데닌은 DNA와 RNA의 구성 성분인 핵산의 한 종류입니다. 리보스는 탄소 5개로 이루어진 당입니다. 그 다음에 인산염은 3개의 인산기가 연결된 화합물입니다. 이 ATP는 세포호흡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ATP가 생성되며 ATP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ATP는 세포 내에서 다양한 생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의 수축, 신경의 활동, 세포의 이동, 세포의 분열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ATP가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ATP는 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도 사용되고, 세포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ATP는 세포의 골격을 형성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ATP는 세포 분열을 돕는 역할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세포 분열은 세포가 2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ATP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세포 분열의 과정을 조정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즉 ATP는 세포의 다양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ATP가 없으면 세포는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흐름은 생명체의 다양한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호흡은 전자의 흐름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흐름과 호흡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근육의 수축은 전자의 흐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TP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는 근육의 수축을 일으킵니다. 신경의 전달은 전자의 흐름을 통해 이루어지고, 신경세포는 전자를 전달하여 신호를 전달합니다. 세포의 성장과 분열은 전자의 흐름을 통해 이루어지고, 세포는 ATP를 사용하여 세포를 성장시키고 분열합니다. 이처럼 전자의 흐름은 생명체의 모든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흐름에 대한 이해는 생명체의 생리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좀 어렵잖아요. 이거를 우화 형식으로 한번 표현해서 자제분들에게나 또 이런 그 생명공학이나 이런 우주에 대해서 별로 그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관심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제가 이 우화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전자의 흐름과 호흡에 대한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옛날에 적에 한 작은 마을에 전기와 호흡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전기는 마을의 발전소에서 살고 있었고, 호흡은 마을의 사람들 몸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마을의 모든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마을의 사람들은 불을 켜거나 밥을 하거나 TV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은 마을 사람들의 몸을 움직이는 일을 했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마을 사람들은 걷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발전소에 화재가 나서 전기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불을 켜거나 밥을 하거나 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호흡은 그때 마침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게요. 호흡은 마을 사람들의 몸에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작은 불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불을 사용하여 밥을 하거나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오래가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흡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흡은 마을 사람들의 몸에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큰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소를 다시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호흡에게 감사했습니다. 호흡은 말했습니다. 전기나 호흡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친구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호흡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한 호흡이 없으면 전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기와 호흡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태의 우화는 전기와 호흡이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보여주었고, 전기는 호흡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호흡은 전기가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우화는 또한
전자의 흐름과 호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전자의 흐름은 생명체의 모든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호흡은 전자의 흐름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화를 통해 전자의 흐름과 호흡에 대해 좀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우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